폐경은 누구나 겪지만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열 딱 나고 나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용숙, 명숙 자매. 목 뒤로 막 땀이 막. 둘 다 폐경을 했지만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이 훨씬 심합니다. 열이 올라 손 선풍기는 필수품이죠. 언니 용숙님이 얼굴을 만져보는데요. 육안으로도 얼굴이 좀 붉어 보이십니다. 오, 열이 있어. 갱년기로 지금 5, 6년째 고생하고 있는 안명숙입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자주 낼수록 계속 나고 옷이 막 다 젖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면 땀 냄새 나지 창피할 정도로 그랬으니까요. 진짜 지금도 열이 오르거든요, 저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손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지금 열 올라요. 네, 선풍기 돌리고 싶다. 더워. 열감과 땀은 가장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머리에 좀 땀이 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머리 밑으로 이렇게 땀이 흘러내려요. 비슷한 시기에 폐경이 된 두 자매. 오늘 보혈압약 타왔어? 응, 혈압약 바꿨어. 왜? 성분이 바뀐 걸로. 난 고지혈증 피검사하고 왔어. 그 후 언니는 고혈압, 동생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동생 명숙님이 옷을 갖고 나왔는데요. 사이즈가 다른 바지 두 벌.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사이즈 바지가 사이즈가 옆에 만지 세상에 이렇게 차이 났다가 손가락 마디 하는 거. 특히 뱃살이 찌면서 허리 사이즈가 26에서 29로 늘었다네요. 48, 그 정도에 충분히 입었지. 근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 채워지지도 않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뭐 나이에 갱년기 살이 이렇게 득지득지 붙어갖고. 40대까지 날씬했던 명숙님. 폐경 이후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네요. 42kg, 3kg. 근데 최근에 제가 61kg를 찍었거든요. 갱년기 증상 중에서 여성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배가 나온다 그러죠. 왜 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뱃살이 찌는 이유 따로 있나요? 여성 호르몬 만드는 기관이 난소 외에 그다음에 부신, 그다음에 지방세포라고 그랬죠. 폐경이 되고 나면 난소에서 한 90% 이상 생성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중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필사적으로 여성 호르몬 만들려고 해요. 부신은 뭐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클 수는 없고 지방세포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포가 대신하려고 지방세포를 막 활성화가 돼서 커지는 거예요.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 바로 복부입니다. 지방세포가 제일 많은 곳은 배죠.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와서 체형이 변해요. 안 되죠. 암만 분비해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잘해야 한 10% 정도밖에 보충이 안 됩니다. 동생 명숙님의 갱년기 증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 안과 진료도 받고 있죠. 12시 반에 깨도 1시에 깨도 그 날을 꼬박 세고 출근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눈이 실핏줄이 터지고 막 눈이 건조하니까 눈 아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거리고 막 그랬어요. 열이 오르고 땀이 나서 잠에서 깨고 맙니다.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허다하죠. 갱년기는 쉬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온 세월이 지금 거의 6년, 7년씩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언제 끝을 날라나 누구 10년 했다는데 저도 진짜 10년을 채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나만 갑갑한 거예요. 이게 고질병 같아요. 땀나. 반면 언니 용숙님은 갱년기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열감이 살짝 있는 정도죠. 폐경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등 쪽에서 약간 미열이 막 난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짜증나는 거와 하가 부끈부끈 올라와서 금방 쑥 내리고 우리 동생을 보면서 아 우리 동생이 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우리 동생하고 비교하면 제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갱년기 증상 정도를 알아보는 쿠퍼만 지수 역시 언니는 11점,
동생은 32점으로 차이가 큽니다. 갱년기 증상이 없으면 더 건강한 걸까요? 들어가셔서 우리 소금빵이나 탈의하시고 함께 병원을 찾은 명숙님과 언니 용숙님. 호르몬과 지질 검사를 위한 혈액 검사와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명숙, 용숙 자매가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네. 앉으세요. 안명숙님. 저희는 딸이 4명인데요. 저만 갱년기를 이렇게 심하게 겪어요. 언니들은 그렇게 심하게 겪진 않은 것 같아요. 다 그래 좀 달라요. 다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생긴 것도 다르지만 성격들도 다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참 희한하죠? 네. 꼼꼼한 문진이 진행되고 티셔츠가 젖어서 밤에 잠을 몇 번씩 일어나서 티를 바꿔 아이고. 입고 자고 그런 거는 없고요. 땀이 나고 그럴 때는 등에서 네, 등에서 땀이 나고.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니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시네요. 네? 와, 반전이네요. 동생 명수님이 언니보다 결과가 더 좋답니다. 먼저 여성 호르몬 수치. 동생 명숙님은 25. 그에 비해 언니는 10 정도로 낮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도 동생 명숙님은 허리 요추골과 대퇴부 고관절까지 모두 정상인 반면 언니 용숙님은 요추골과 고관절 모두 골 감소증 상태. 갱년기 증상 정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생 명숙님은 폐경후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용숙님 언니는 폐경후 증상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언니분은. 근데 골 감소증 상태시고 폐경후 증상이 없어도 뼈는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거기서 통해서 알았고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작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뼈 건강이 급작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근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네요. 227. 대개 한 200 미만 정도 돼야 되는데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용숙님. 순남님 역시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죠. 명숙님은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또 지질대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갱년기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먹으려고 안 했어요. 이제 왜냐면 유방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호르몬 치료했더니 유방암 발생이 증가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WHI 그 연구 결과 나오고 나서는 골다공증 또 폐경후 증상 관리하셨던 의사분들이 전세적으로 사실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됐죠. 폐경 후 10년 이내 호르몬 보충요법을 한 경우 오히려 암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 후 빨리 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또 뼈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지질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호르몬 치료하니까 더 유방암이 늘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이라든지 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주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그러면 암만 폐경후 증상이 심하거나 또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돼도 치료하면 안 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갱년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갱년기에 대한 식사요법을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좋은 식단이다라고 하면 1-2-2 원칙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 한 번 콩식품 섭취, 특히 여성에게 좋고요. 하루에 2번 뼈째 먹는 생선과 우유 섭취,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매 끼니 단백질 20g 섭취도 중요합니다. 콩식품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명숙님.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콩을 위주로 먹게 됐어요.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동물성 단백질에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순남님. 폐경 이후에 막 아프고 이러니까 고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긴 해요. 살코기 분들 위주로 활용을 해주시고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삶아서 수육 형태라던가 뭐 장조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이 제거돼 있는 고기 자체를 이제 살코기 부분으로 섭취하실 수 있어서 육류 섭취도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갱년기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 평균 성인 권장량입니다라고 하면 700 정도인데 폐경 이후에는 1000 이상 섭취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어서 칼슘 섭취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유 2잔과 멸치 2스푼에 두부 5분의 1모, 생선 반토막, 나물 2접시를 모두 드셔야 칼슘 1000mg이 됩니다.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중요한데요. 채소, 두부 등에 비해 우유와 유제품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유를 네.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당 불내증 네. 때문에 네. 여지껏 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칼슘 두유, 칼슘 많이 들어있는 두유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최근 갱년기 골밀도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체중 부하 운동. 우리 몸에 하중을 가해 뼈를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조골세포의 생성을 증가시켜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네요.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뛰기, 줄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뼈가 자극이 돼야 돼요. 체중이 실리면 뼈는 자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뼈에 자극되는 건 체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걷는데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건 운동이 안 돼요. 최소 자기가 걷는 거 2배 이상 빠른 걸음으로 해서 여자분은 한 40분 이상, 남자분은 50분에서 1시간 이상,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매라면 더 좋죠. 갱년기, 골밀도가 좋아지는 체중 부하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뼈에 수직적인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뼈를 압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 뛰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짝살짝 뛰는 거. 이게 호핑이에요. 이렇게. 하나. 일명 호핑 운동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뼈는 허벅지 뼈도 있지만 무슨 뼈도 있어요? 종아리요?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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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허리. 허리 골밀도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편 상태에서 뛰어야 돼요. 네. 저를 먼저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예요. 호핑 운동은 특히 척추뼈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약간 쿵 소리가 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전신 체중 부하 운동인데요. 팔다리를 모두 이용합니다. 6, 그렇죠. 6, 7, 8. 지금 잠시만요. 용승님, 고개는 왜 자꾸 기울이시나요? 그래야 되나? 정말 그러네요. 이럴 땐 개인 지도가 필요하죠.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팔과 다리의 자세가 특히 그렇죠. 중요한데요. 셋. 자, 여기서 멈춰보세요. 예, 멈춰보세요. 그러면 이 물 무게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받죠? 아, 예, 이쪽으로 돼. 그 다음에 내 체중이 바닥을 누르고 바닥이 나를 밀어내죠? 두 개의 힘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이 척추랑 다리뼈, 여기 수직적인 충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과 다리 모두를 사용하는 전신 체중 부하 운동. 그만큼 뼈가 많이 자극됩니다. 이번에는 하체 뼈를 강화하는 스피드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띄었다가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박차고 일어난다. 이걸 빠르게 해야 돼. 둘, 셋. 다리를 들었다가 딛고 일어나세요. 그렇죠. 둘. 다시 똑같이 호흡 맞춰서. 셋. 그렇죠. 넷. 그렇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여섯. 스쿼트 자세에 뼈를 자극하는 체중 부하 운동을 일곱. 결합한 동작인데요. 근력과 뼈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2주간의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12220 갱년기 식단과 골밀도를 높여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열심히 실천 중인 참가자들. 솔루션 8일째 송영민 소장님이 중간 점검을 위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과연 순남님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이 춥고 시렸던 순남님. 여름에도 덮버선을 신고 생활해야 했죠. 일주일 만에 우리 순남님이 달라졌습니다. 반팔과 반바지 차림, 이제는 춥지 않답니다. 송영민 소장님, 운동 동작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합니다. 다 좋은데 예.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무릎을 모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모으거든요. 예. 스쿼트든 중량을 이용한 운동이든 하중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바른 자세. 11자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관절이 잘 움직이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신경 써야 된다. 스쿼트 자세를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 연골이 닳게 되죠. 무릎도 다리도 11자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관절에는 부담이 덜 가면서 뼈는 튼튼해집니다. 식단도 완전히 달라졌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은 우유와 두부는 기본이고요.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금기시했던 순남님. 미역국을 끓이고 계신데요. 무슨 고기를 넣은 걸까요? 이제 살코기로만 위주로 다 찢어가지고 한번 씻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끓이거든요. 아, 닭고기로 끓인 미역국. 담백할 것 같네요. 예전 순남님 식단은 말 그대로 풀밭 그 자체, 온통 나물 뿐이었었죠. 이제는 두부에 굴에 닭고기까지 풍성해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 부하 운동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잠을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늘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운 것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어지러워서 막 뭐 MRI 다 찍었어요. 아 진짜 근데 어지러운 게 어디로 갔지 진짜. 사라졌어 지금.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만져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준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말랑말랑해요. 힘을 많이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쪽도 옥규님은 왼쪽 다리가 유난히 약한 편인데요. 이쪽도 같이 약해지는 상황.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냥 일반 스쿼트 있잖아요. 네. 평소 하듯이 바닥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하나, 옥규님이 매일 하고 있는 스쿼트 자세,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죠. 하지만 왼쪽 무릎이 잘 굽혀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쪽은 앞으로 밀려 있는데 이쪽이 지금 안 밀리죠. 일단은 방법이 한 있을까요? 칸만 한번 해볼게요. 소장님이 집안에 있는 소음 방지용 매트를 뒤에다 펼치는데요. 두고 어떻게 하냐면 뒤꿈치를 여기 올리고 앞꿈치를 여기다 대세요. 앞꿈치로 중심 잘 잡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스쿼트 3번 시작. 많이 내려가죠. 예. 다시 둘. 신기하네요. 발 뒤꿈치를 올린 것뿐인데 자세가 안정되고 무릎이 훨씬 많이 굽혀집니다. 정강이 뼈가 기울어졌죠 지금. 발목의 부족한 유연성을 뒤꿈치로 올려줘서 보완해 준 거예요. 매트를 사용하기 전과 후
무릎의 각도가 확연히 다르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왼쪽 여기에 힘이 가고 여기 이제 발목 통증이 덜하고. 덜하죠. 예. 그러니까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유연성이 나이 들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단순한 동작이라도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은 반복 동작, 쉬운 동작으로.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죠. 오늘도 열심인 옥규님 멋지세요. 기분이 업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데 만져보고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면 좀 근육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5분 햇볕 쬐며 걷기도 공통 솔루션에 포함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햇볕 쬐면서 이렇게 걷기 하시니까 좋아요. 너무 밝아 보이시는데요. 네. 비타민 D 먹으려고. 인터벌 걷기예요. 인터벌 걷기. 속도를 다르게 걷는 거예요. 3분 정도 막 정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빨리 걸으면 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 다음에 3분은 그냥 일상 속도로. 우리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 있죠.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솔루션 인터벌 걷기. 빨리 걸을수록 그만큼 체중이 뼈에 많이 전달되죠. 고강도 운동일수록 체중 부하 효과도 커지죠. 느긋하게 강도를 바꾸는 거예요. 인터벌 운동은 대표적인 고강도 운동입니다. 용숙님이 지금 1시간 걸으시잖아요. 네.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세요. 예. 강도를 바꿔서. 알겠습니다. 용숙, 명숙 자매 정말 즐겁게 운동을 하시네요. 2주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갱년기 식단에 체중 부하 운동까지 갱년기 극복에 진심이었던 사례자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진료실로 들어서는 순남님. 표정이 밝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운동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실까요? 운동 어떻게? 운동은 걷기. 걷기. 그때 교수님이 빠르게 네. 가볍게 거의 한 20분 정도 오케이. 뛰었어요. 오, 쉬지 않고. 잘하셨네. 그거 하니까 훨씬 힘이 있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식사는 어떻게 조절하셨어요? 저 닭가슴살. 오케이. 예, 그쪽으로 해서 단백질로. 예. 아마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셔서 지금 네. 검사 결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나왔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238이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근데 216으로 또 좋아졌고요. 아, 진짜요? 콜레스테롤이. 예. 와, 놀랍네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걸로 항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지난번에는 38밖에 안 됐는데 네. 62까지 올라갔어요. 와. 거의 2배 진짜?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여기 열심히 하신 거는 저는 이런 거 보면 다 알아. 순남님은 폐경 호르몬이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비타민 D 등 모든 건강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폐경후 증상이 호전됐다 하는 증거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호르몬제는 뭐 이렇게 저가 꾸준히 먹어도 괜찮아 할까요? 그럼요. 저가 네. 워낙 그냥 몸이 좋아지면 저는 네. 먹고 싶어요. 예, 너무 조금 드시고, 힘드니까. 예. 네. 폐경이 된 지 10년 내에 호르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만 네. 그렇지만 10년이 넘더라도 만일 네. 그 호르몬 부족 증상들이 심할 때는 일시적이라도 그때는 단기간 써야 되겠죠. 1년 내외 정도 치료를 해서 그 시기만 넘기면 또 없어지거든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근육 감소 때문에 걱정이었던 옥규님. 그 알통이 좀 생겼어요? 예, 좀 뭐 며칠치 안 됐지만 한 이제 기분이 또 기분이 좋죠. 예, 기분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업되고요. 좋죠. 옥규님은 남성 호르몬이 무려 50 정도 높아졌고 혈관을 보호하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10 이상 증가했죠. 그러니까요. 옥규님,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명숙님.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증상들은 어땠어요? 그랬는데 그 약 호르몬제 약 음흠. 먹고 한 3일은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잤어요. 심한 열감과 땀 때문에 수면 장애가 심각했죠.
땀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땀 나는 것도 네. 줄어들었고 네, 밤에는 거의 열과 땀이 나지 않았어요. 여성 호르몬이 지난번엔 25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390으로 올라갔어요. 호르몬 치료 우와, 효과 때문에 쫙 놀랍네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약을 확실하게 드신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성 호르몬 증가에 비례해 갱년기 증상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선생님, 그 호르몬제는 네. 얼마 정도 복용을? 자궁이 있는 분들은 한 5, 6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돼 있어요. 최소 3, 4년 또는 4, 5년 정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명숙님, 이제야 웃음을 되찾았네요. 그냥 식사요법, 운동요법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콜레스테롤이 227 좀 높았어요. 202로 좀 떨어졌고요.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용숙님. 그만큼 혈관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높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올해 56세인데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